조세제도 개편.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세요. 조선시대에는 세금 제도가 3가지가 있었어요. 원래. 옛날에 너희들 5단원에서 다 배운 거야. 첫 번째,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 지은 것의 일부를 나라에다가 곡식 그 자체로 바치는 세금, 이게 전세. 가장 중요한 세금 제도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납이라고 하는 세금 제도가 있어. 공납은 뭐냐면 그 지방에서 잘 자라는 특산물 있잖아요. 토산물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방은 인삼이 굉장히 특산물이야. 인삼을 세금으로 바쳐요. 어느 지방은 또 표고버섯이 그렇게 잘 자라는 지역에서 표고버섯을 세금으로 바쳐요. 특산물을 바치는 게 공납. 세 번째, 역이라고 하는 건 노동역. 16세에서 60세까지의 양인 남자가 군사훈련을 받던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금이 역이에요. 군역이라고 적는 게 더 정확하겠지, 그치? 요렇게 3가지 세금 제도가 있었어. 자, 이 3가지를 새롭게 다 바꿉니다. 전세를 개혁한 게 영정법, 공납을 개혁한 게 대동법, 군역을 개혁한 게 균역법이에요. 자,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먼저 첫 번째, 영정법입니다. 전세를 개혁한 거라 그랬지? 영정법이 등장하기 전에 이 세금제도 전세는요,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항상 액수가 똑같은 게 아니야. 이래. 어느 해는 농사가 되게 잘 돼. 풍년이야. 어느 해는 농사를 쫄딱 망해서 흉년이야. 풍년인 해냐, 흉년인 해냐에 따라서 나라에서 걷는 전세량이 다 달라. 다음, 토지 중에서도 굉장히 양분이 많아서 농사가 잘 되는 토지가 있고 좀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이 있어요. 토지가 비옥하냐 비옥하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땅에 따라서 또 세금이 다 달라.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 하나도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 풍년이냐, 잘 봐. 흉년이냐에 관계 없이 앞으로는 무조건 토지 1결, 면적을 말하는 거겠죠. 토지 1결당 쌀을, 곡식을 4두씩 거두겠다. 딱 액수를 정액으로 맞춰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토지 1결당 쌀 4두, 풍년, 흉년 관계없다. 이게 영정법. 간단하죠? 영정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겁니다. 대동법 정말 중요해. 다음 단원에 또 나올 거야. 6-2단원에서. 자,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공납을 개혁한 게 대동법이라 그랬어. 얘는 변화가 엄청나. 어떻게 변화가 엄청나냐. 문제가 생겨요. 이 공납제도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표고버섯이 원래 되게 잘 생산되던 지역이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 약간 변하고 토지가 이제 전쟁 도중에 이렇게 토지의 약간 질이나 성질이 바뀌고 그러면서 옛날처럼 표고버섯 농사가 안 되는 거야. 그전처럼 이렇게 표고버섯 모종이라 그러나 균이라 그러나 그걸 해도 표고버섯이 나무에서 자라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중앙에서는 계속 표고버섯을 공납으로 내라고 징수장이 날라오는 거야. 골치 아프죠. 이거 못 내면은 잡혀갈 수도 있거든요.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도 생겨. 관청의 수령들이 특산물이 뭔지 조사를 잘 해서 공납을 부과시켜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전혀 한 번도 생산된 적이 없는 특산물을 내라고 징수장이 날라와. 이런 어이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이걸 노리고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지방에 있는 관청에 조금 낮은 관직의 서리, 그러니까 중앙관청에 낮은 관직을 가진 서리라고 하는 하급 관리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요걸 이용해서 돈을 벌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농민들이 구하지 못하는 특산물을 대신 딴 데서 구해와서 이걸 대신 내주는 거야. 대신 구해서 돈 받고 특산물을 내주는 걸 뭐라 그러냐면은 방납이라 그래요. 대신 내주는 거. 방납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 표고버섯을 구해서 대신 내줬어. 설이라는 관리가. 근데 이 표고버섯이 총 액수가 얼마나 되냐면 10냥 정도 돼요. 그럼 농민한테 정확하게 10냥만 구해준 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20냥, 25냥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등등의 문제가 생겨. 이걸 방납의 폐단이라 그래. 이런 게 심해지기 시작하자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안 되겠다. 특산물을 더 이상 세금으로 걷지 말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특산물, 다른 말로 토산물이라고도 하는데 토산물을 지금부터 세금으로 걷지 않겠다. 대신에 토산물을 안 걷는 대신 쌀로 세금을 걷겠다. 그래서 이거랑 별개로 토지 1결당
공납 대신에 쌀을 12두씩 추가로 더 걷는다. 이렇게 세금 제도가 바뀐 게 대동법이야.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영정법으로 토지 1결당 쌀 4두도 내고 또 토지 1결당 대동법으로 쌀 12두도 내고 플러스 되는 거라고 생각해. 대신에 특산물은 안 내도 되니까. 알겠지? 이게 대동법이고. 근데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 저기 함경도나 이렇게 약간 산지 많고 이런데 논이 없잖아. 쌀 농사가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쌀 농사를 안 짓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쌀을 낼 수 없으니까 대신에 옷감 혹은 동전으로 세금을 낼 수가 있었어요. 자, 토지 1결당 쌀 12두 교환에 안 적혀있죠? 이거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재밌는 게 있냐면 전에 공납제도가 유지가 될 때는 왕실에서 필요한 물건을 백성들한테 다 세금으로 걷었잖아. 왕실에서 표고버섯이 필요하면 표고버섯 세금으로 걷었고 왕실에서 인삼이 필요하면 인삼을 세금으로 걷었어요. 근데 이제는 쌀, 옷감, 동전으로 세금을 걷잖아. 그러면 왕실에서 필요한 거 어떻게 해? 인삼 필요하고 우유 필요하고 왕이 또 우유를 그렇게 좋아했거든. 타락죽 만들어 먹는다고. 자, 그 다음에 또 인삼 필요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는 왕실에서 이거를 어떤 사람을 시켜서 시장에 나가서 대량으로 구매를 해오게 하는 거지. 즉 대동법이 실시가 되면서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왕실에 조달하는 새로운 직업이 하나 생깁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공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다음 단원에 공인이라는 직업이 등장하면 아, 이거 대동법 때문에 생긴 직업이야 라는 거 깨달아 떠올리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영정법 했고 대동법 했고 이제 세 번째 균역법으로 들어가도록 하자. 균역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군역을 개혁한 게 균역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이 군역이 조선시대에 이제 시간을 조금씩 거슬려 오면서 원래는 직접 가서 군사훈련을 받는 형태였는데 균역법이 실시되기 전에는요. 1년에 군역의 의무를 지니는 사람이 옷감을 2필씩 세금으로 내는 방식으로 이 군역제도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일단 요거 참고하고 왜 이걸 실시했느냐? 문제가 생겨요. 각 관청에서 정해진 액수보다 과도하게 군포, 옷감을 징수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은 이 군포를 과도하게 징수한 문제를 표현한 단어들이 있어. 학교에서 혹시 배운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만 하면 되는데 재밌는 얘기니까 일단 참고로 들어놓으세요. 황구첨정, 백골징포, 족징, 인징 다 이 제도의 문제점을 나타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군포를 내야 되는 남자는요.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냐면은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만 내는 세금이야.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백골징포, 해골이란 뜻이지. 돌아가신 분 앞으로 군포를 내라고 부과장이 날라와요. 다음, 황구첨정. 16세가 안 된, 심지어 5세 미만의 어린 남자아이 앞으로 군포를 내라고 부과장이 날라와요. 족징. 이 과도한 군포 징수를 견디다 못한 가족이 밤에 도망을 가 집을 버리고 그랬을 경우 근처에 사는 친척한테 그 군포까지 징수를 해요. 이게 족징. 친척도 없을 경우 이웃집에다가 징수를 해요. 이게 인징.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군포를 징수하면서 농민들의 부담이 너무너무 커지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훌륭한 영조, 좀 이따가 다시 배우게 될 텐데 영조 때 실시한 게 균역법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부터 군포를 딱 반만 걷겠다. 1년에 2필 걷던 것을 1년에 군포 한 필만 징수하도록 하겠다라고 바꾼 게 균역법이야. 농민들의 부담이 참 많이 줄어들었겠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국가의 입장에서는 2필 걷던 걸 한 필로 줄이니까는 정말 수입이 반으로 훅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그 줄어든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세금을 또 만듭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군포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 결작이라는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져요. 아, 토지 있는 사람들이 만만해. 맨날 만만한 게 토지야. 결작이라는 건 부족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 봐봐. 토지 1결당 쌀을 2두씩 추가로 또 걷어요. 이게 결작이야. 아, 미치겠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장. 물고기 잡는 어장에 있는 사람들 어장세. 염전에서 소금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한테 염세, 소금세. 배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 가지고 있다고 세금 부과해요. 선박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했다.
자, 조선시대 후기의 조세제도 개편,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2번까지 정리 끝났고요.